저는 선언하겠습니다. GG. 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피부과를 가려고 합니다. 피부과를 가려고 합니다. 아토피 전문 병원이더라고요. 알러지 검사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해서 한번 이 병원 가보려고 왔습니다. 피부가 아주 심각하죠? 네, 여러분 진료 보고 왔습니다. 선생님 딱 뵀는데 선생님이 진짜 멋있어요. 약간 할아버지 선생님이신데 되게 키 크시고 눈도 이렇게 크시고 목소리도 진짜 멋있고 일단은 피부가 이제 언제부터 이랬냐 하셔서 얼굴 이제 빨간 거는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5년 이상 된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올라온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다 하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냐고 하셔서 모른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기계로 이렇게 눌러서 봤는데 농포? 그런 것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모공이 막혀있고 혈관도 늘어나 있고 주사피부염은 어디서 진단받은 거냐 하셔서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고 주사 피부염이랑 지루성 피부염도 있다고 하셨고요. 팔을 뭐 어디다 올려놓으래요. 올려놓으니까 그 당 독소 검사라는 거래요. 그걸 했는데 2.1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높은 거래요. 1, 2, 3, 4, 5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4단계 경계 수준이어가지고 체내 당 독소 수치가 높아서 식이요법 및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역시나 뭐 먹지 말라는 거가 되게 많더라고요. 과민성 뭐 대장증후군 그런 거 있냐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있다고 언제부터 있었냐고.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그랬죠. 장이 피부랑 다 연결된 거고 먹는 게 다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노폐물이 못 나가고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뭐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도 쓰자고 하셨는데 위장약, 알러지약, 유산균도 처방해주셨고 바르는 거는 스테로이드를 좀 짧은 기간 써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프레디1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로션처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피 뽑았고요. 장내 미생물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피부 또 검사도 했는데 생각보다 피부 장벽은 많이 안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손실도라고 하더라고요. 손실도가 많이 높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근데 조금 건조한 거 정도? 난리도 아니에요. 지루 피부염, 모낭장애, 피부염, 소화불량, 위염, 접촉 피부염 이렇습니다. 일단 당 독소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당 독소가 뭐지? 음식물 섭취, 당과 단백질이 결합, 당 독소 생성. 와 이게 혈관 질환의 주범이래. 나 무섭다. LED 치료랑 팩 해줬습니다. 진정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알러지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처음 해보는 거라 이번엔 진짜 원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원인을 찾을 수 있길. 집에 와가지고 당독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저는 먹는 거 제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병원을 가게 된 이유도 큰데 먹는 걸 더 심하게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해지면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까지 될 수 있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근데 제가 소름 끼치는 게 우리 아빠가 대사증후군이 있어. 그러니까 몸은 다 유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조심해야지. 지금 좀 우울한데 당독소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많은 음식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굽거나 튀기면은 갈색이 되잖아요. 마이야르 반응해가지고 막 요리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튀김, 태운 음식, 바베큐, 스테이크, 삼겹살, 후라이드 치킨 이런 식으로 고온에서 튀기고 구운 음식이 안 좋대요. 그리고 당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설탕, 과자,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밀가루,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것도 안 좋고 커피도 찾아보니까 안 좋다고. 커피 안 좋은 건 제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끊다가 조금씩 먹었는데 그냥 끊는 김에 확 끊어야지. 이거는 피부가 문제가 아니고 나 지금 당뇨 걸리게 생겼어.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 조절하면서. 저 이제 눕기 전에 세수를 하고 왔고요. 이거를 발라볼 건데 제가 약사님한테 이거 로션 발라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건조하면 발라도 된다 하긴 하셨는데 어차피 스테로이드 쓰는 김에 약발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 약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션 같은 제형. 이런데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죠? 그냥 안 만지면 가렵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만지면 아파요. 심각하다, 심각해. 3일 동안 약 먹고 연고 발랐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핑크핑크하지만 심했던 트러블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줬어요. 요즘에 별로 안 건조하더라고요.
테두리 쪽은 피부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 중앙만 진짜 딱이래. 나는 뭐 피부가 뭐가 문제인가, 뭐 음식에 알러지가 있나 뭐 이러고 그냥 갔는데 내 건강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주말 내내 좀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진짜 먹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저는 뭐 몸이 유전적으로 장도 안 좋게 태어나고 했지만 요즘에 먹방, 뭐 자극적인 음식, 단 거 이런 게 너무 흔하고 유행이고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고혈압이나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병들 있죠. 그게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관이 반이 막혀도 증상이 없대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데 증상이 없어. 진짜 위험할 때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론은 음식 진짜 좋은 거 가려 먹어야 되고요. 잠 잘 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게 원래 피부 영상인데 약간 건강 영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따가 운동하고 병원 갈 거거든요. 오늘도 아주 새로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피 검사한 결과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종이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몸 속까지 보여드리는 느낌인데 알러지는 저도 뭐 처음 알았는데 진드기, 진먼지, 고양이 알러지가 있대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심하지는 않아서 이것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비염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염 살짝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비염이 심해질 수는 있다고 이렇게 하셨고 뭐 다행히 음식 같은 거는 알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백혈구 수치가 조금 낮다고 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고 적혈구랑 이게 다 영어로 써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뭐냐, 비타민 D가 지금 8.3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 이하면은 고도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타민 D 고도 결핍이다. 수치가 8.3이잖아요. 이 수치를 이제 50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주사를 맞는다. 주사를 이제 오늘 맞고 2주 뒤에 맞고 4주 뒤에 맞고 3달 뒤에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같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 검사한 거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2주 뒤에 오면은 그 결과도 나올 거라고 하셨고요. 제가 당독수 수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뇨는 아니겠죠? 여쭤봤는데 아직 나이가 그럴 나이는 아니다 하고 음식 관리 잘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고요. 그러면 비타민 D는 영양제 사 먹어야 되냐 했더니 주사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주사 맞았고 또 이 LED 치료? 이거 뭐냐고 하니까 균 죽이는 거? 그런 거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팩, 진정 팩하고 이번에는 약을 유산균이랑 항생제, 알러지약 이렇게 주셨어요. 약사 선생님한테 항생제가 뭐예요? 라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모낭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죽이는 거라고 하셨고 연고는 뭐 발라라 말아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여쭤보는 걸 까먹어서 그냥 안 바르려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자꾸 몸이 안 좋고 피부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저희 집에 햇빛이 진짜 안 들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서 이렇게 자꾸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엄청나게 결핍이 돼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장 검사 결과도 들을 거고 나도 모르는 알러지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은 없어졌고 한결 뭔가 앞이 좀 길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있네요. 전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원인을 전혀 모르니까. 저는 오늘 피부과 또 이제 2주 만에 갔다 왔고요. 장 검사한 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저의 장까지 보여주는 느낌. 이제 장에 유익균, 유해균 이런 말은 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유익미생물은 양호하대요. 아마도 제가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었거든요. 그 영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유해미생물이 주의야. 주인데 좀 심각해. 이게 건강한 사람의 장이고요. 이게 평균치인데 나는 이제 10배 가까이. 굉장히 좀 심각하대요.
체중 관련 미생물이 있대요.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뚱뚱이 미생물이라고 부른다고 뭐 하셨는데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 거래요. 근데 이것도 주의야. 그러니까 나는 좀 비만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래요. 건강한 장을 위해서 이제 결국은 다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랑 김치, 뭐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으라 그러고 뭐 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탄산, 탄고기, 지나친 육류 이것도 똑같죠. 특히 굽거나 탄 붉은 고기. 그러니까 결국 다 음식이야,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관리하고 금연하고.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좋은 미생물 그룹인데 아주 기분 좋게 A등급이 나왔어요. 30대 평균 대비 나의 미생물이 3배가 넘게 이렇게 아주 잘 나왔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야. 이게 꼴찌야. D등급. 좀 심각해 보이죠, 뭔가? 딱 봐도 이 빨간 게 이렇게 많은 게.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장 검사는 유익균은 많고 유해균은 더 많다. 뭐 이런 느낌. 유해균을 없애는 약을 처방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쫙 없어진대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없어졌다가 끊으면 다시 유해균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비타민 D를 제가 오늘도 주사를 맞았거든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몸이. 비타민 D가 이 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하게 해준대요. 선생님 모니터 이렇게 봤는데 저의 이제 병명이 모낭성 주사염 이런 식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피부 이렇게 보는 거 여기에 대부분 이거는 이제 정상 피부 여기는 뭔가 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까이 봤을 때. 근데 여기는 뭔가 막 빨간 것들이 뿅뿅뿅 있어. 그게 이제 모공이 막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털이 막 보이는 거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좀 털이 많다고. 제가 원래 몸에 다 털이 많거든요. 얼굴도 털이 많아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모공을 막는 건가? 나는 피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피부도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피부도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주사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속이 안 좋으니까 피부가 좋아지질 않는 거래요. 몸은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게 이제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면 빨갛게 좀 이게 남을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피부과적인 치료를 좀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장 유해균 그 없애는 약, 알러지 약. 그다음에 오늘은 또 신기한 걸 줬어요. 이게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줬던 영양제거든요. 이거를 처방을 아예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피부과 다녔다가 좋아지고서 또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피부과적인 치료만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속에 대한 치료까지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진짜 많이 조심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번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해봐야죠, 뭐.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씻으면서 거울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얼굴이 이렇게 하얘했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뭔가 피부톤부터 밝아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요.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당독소 검사했을 때 2.1이 나왔잖아요. 오늘 다시 검사를 해봤거든요. 1.8이 나와서 이제 3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노력하셨나 보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체지방 검사도 하더라고요. 체지방 정상이라고 하셨고, 피부만 치료하는 건 1차원적인 거다고, 속까지 같이 좋아져야 된다고 하셔서 먹는 거 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2주 동안 하나도 안 빼놓고 맨날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트러블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병원을 갔고요. 당독소를 오늘도 재주셨는데 또 떨어졌어요. 1.6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약을 먹어서 그런가? 선생님이 저는 얼굴은 완전 지성이고 몸은 엄청 건성이래요. 턱 트러블이 이제 다시 생겨서 항생제 일주일 먹어야 된다고 하셨고,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요즘에 술을 맨날 먹는데 안 되겠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셔가지고 아예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선생님이 피부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모공 같은 게 아직도 막혀있다고 하셨고, 오늘 비타민 D 주사 3번째 맞았고 이제는 3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품 뭐 쓰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알로에 젤이랑 이거 제로이드 소렉스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제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브랜드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에센느라는 브랜드인데 선생님이 자기가 써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것만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공 막힌 것도 뭐 열어주고 뭐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약산성이라고 쓰여있거든요.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이래요. 오늘 병원비가 그래가지고 이게 32,000원이에요. 그래서 81,900원이 나왔거든요. 약간 불투명한 이런 제형.
시원한 향 난다. 이것만 하나에 바르면 좀 땡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진료를 한 달 뒤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약도 이렇게 잔뜩 받았습니다. 이게 유산균, 이게 알러지약. 한 달 만에 병원을 왔어요. 피부가 엄청 안 좋지도 않고 엄청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이런 상태거든요. 아직도 모공이 막힌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당독소 검사했는데 저번에 1.6까지 떨어졌었나? 근데 1.8로 다시 올라왔어요. 요즘에 음식 막 먹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식 관리 더 잘 하라고 하셨고 당 독소를 좀 좋게 해주는 유산균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이제 넣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38,000원이래요. 근데 이게 선택사항이라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만 처방을 받아서 항히스타민제가 뭐냐고 약사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가려업지 말라고 먹는 거래요. 음식 관리를 진짜 잘하면은 엄청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음식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조금 붉은기가 있고 좀 이런 트러블들이 있고 그리고 모공이 좀 많이 이제 넓어졌어요. 모공이 많이 넓어졌어.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서 세럼 사갔잖아요. 아, 그래서 세럼이라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바르면 좀 당긴다고 건조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건조한 게 아니고 지금 피부가 안 좋고 해서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그냥 단독으로 계속 바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만 바를 생각이에요. 그거 바르고서 피부가 뭐가 난다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써볼 생각이에요. 보시다시피 피부가 또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 편이에요. 원래 요즘 더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 막 다 빨갛고 난리가 났는데 병원은 2달 만에 왔어요. 지금 또 진료하러 갔다 올게요. 그래서 모공이 되게 많이 막혀있대요. 연고도 있냐고 되게 많다고 그래서 뭐 있냐고 그래서 프레디원 로션인가 그거 있다고 하니까 그거 바르라고 하셨고 스테로이드도 3일 써야 될 것 같다고 하셨고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완전 쫄았는데 여기 한 방만 놔주셨어요. 원래 한 달씩 오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맨날 돈 써서 치료하고 또 돈 써서 뭐 먹고 또 써서 치료하고 무한 반복. 진짜 이거는 완치가 없는 병인 것 같긴 해요. 계속 관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인데 약 어제 하루 먹었는데 많이 좋아지진 않았네요. 지금은 이런데 한 3일 안에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피부도 안 좋은데 마스크 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피부가 아직 막 붉고 뭔가 이러긴 하지만 피부가 번질번질하면서 좀 좋아지죠. 스테로이드 먹으면 한 3일 만에 바로 좋아져요. 여기 염증 주사 맞은 데도 좀 작아졌고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지는데 염증은 많이 들어갔어요. 건조해서 또 찢어지기 시작하네. 보습을 좀 잘 해줘야겠네요. 8월 초인가 왔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왔어요. 약 없어서 약도 며칠 동안 못 먹었거든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 빨간 거 진짜 없어졌죠?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진료받고 치료하고 나왔는데 당독소 오랜만에 쟀는데 오늘 1.7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항생제가 들어있네? 유산균이랑 미노신이 들어있네요. 미노신 항생제. 그리고 이거 베포탄정. 이거가 이제 알러지 질환 약이라고 쓰여있는데 모공 염증이 있대요. 그래도 지금 붉은기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난 진짜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오늘 9월 7일입니다. 지금 또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약으로 하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저 모공에 염증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떠냐 하니까 모공 염증은 이제 안 보인다고 하셨고 지금 남은 것들은 이제 후유증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가 붉긋붉긋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어떤 거 같니 하셔가지고 저번에 항생제도 넣어주시고 해서 약 먹으니까 좋아진 것 같다. 2층에 관리실이 있거든요.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2층에 가가지고 이제 먼저 사진을 찍더라고요. 어디 통 같은 데 얼굴 넣고 사진 찍는 걸 처음 해봤는데 일단 그 관리가 LDM이라는 초음파 치료랑 홍조 관리, 혈관 치료 하는 거 이렇게 2개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2개 다 해서 5회에 120만 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은 거를 봤는데 일단 저는 붉은기가 많게 나왔고 주름도 많게 나왔고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안에 색소도 찍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색소가 많대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약 안 먹으면 또 빨갛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색소는 뭐 예를 들어 햇빛 받으면은 기미 같은 게 잘 올라오는 그런 피부래요. 사진만 찍었는데도 신기하게 지성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나이가 제 나이보다 한 두세 살 많게 나왔어요. 네, 뭔가 씁쓸하네. 9월 30일입니다. 마지막 피부과 갔다 오고서 약을 안 먹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피부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모공 같은 것도 많이 커지고 주름 같은 것도 있고 울긋불긋 좀 하거든요. 선생님 말로는 후유증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약은 안 먹고 있고 유산균 같은 거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그거 다 먹으면 비타민 D를 따로 사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주셨던 저희 스킨케어. 씻을 때는 제로이드 클렌징 젤. 저는 앞으로는 계속 약산성 클렌징 젤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스킨케어는 이거 병원에서 산 세럼. 발라도 막 뭐 좋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좋다고 하니까 발라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발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꾸준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제로이드 소렉스 로션. 저는 사실 화장품이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걸 잘 몰라요. 좀 둔한가 봐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는 각질이 정말 심하거든요. 과다 각질 피부를 위한 저자극 고보습 로션이라고 쓰여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이걸 바르면 그 각질이 가라앉더라고요.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주사 피부염에 효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2개 발라줍니다. 저는 또 지성이다 보니까 기름진 화장품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다 기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건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번 덧바르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피부염이 원인을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피부과를 다니게 됐고 내린 결론은 결국에 나의 피부염 원인은 장이 안 좋아서였다. 이렇게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빨개질 때를 생각해보면은 저는 특히 매운 걸 먹으면 빨개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피부염이 좀 더 악화가 되지 않았나. 매일 자극적인 걸 먹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유를 짐작이 가니까 조금 길이 보이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평생 병원 다니고 평생 약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장을 좋게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몸이 결국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영상 시작하고 DM이나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같이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모두들 꼭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피부에 또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영상을 찍어볼게요.